이번 시간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계절적으로 지나간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엔 칠성날이 7월 칠석을 얘기하죠. 칠성날이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듯도 한데 칠성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거를 한번 재미삼아서 알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칠석의 이야기. 뭐 그냥 7월 칠석 이야기 그래도 되고 7월 칠석 이야기.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시골 집에서 그 첫 방아를 씌면 쌀을 이렇게 이제 안방에 놓으시더라고. 자리 하얀 자리에다 이렇게 매달아서 하얀 종이 덮어 씌워놨다. 7월 칠석 날 또 묘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밀전병을 붙이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사찰에서 불공도 드리고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퇴색해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게 이제 7월 칠석 그러면은 이제 홀수 아니에요. 그 홀수를 양수라고 그래요. 양수가 둘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 3일 삼진, 5월 5일 어린이날, 7월 칠석, 또 9월 9일 또 저기 불교에서 합동천도제하고 이제 돌아가신지 모르는 분들에 대한 천도제를 9월 9일 하잖아요. 그 양수, 이제 중양수 그래, 중양수 겹친다고. 그건 되게 이렇게 되면은 길일, 좋은 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7월 칠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부부의 날, 먼저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정의 달이 5월이거든요.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모의 날도 있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그게 왜 부부의 날이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이라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또 11월 11일 짝대가 4개니까 또 뭐 상품 얘기하는 건 뭐라 했지만 빼빼로데이 그런 이상하게 이제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의 미풍양속을 이제 7월 칠석 이 날을 뭐 부부의 날로 정한다든지 무슨 기념일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 하도 시키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도 7월 칠석 날 신도님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칠성각에서 거기는 나반존자도 있고 그러니까 칠성각에서 기도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신도님과 같이 뭐 코로나 많이 못 오니까 했는데 여기엔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뜻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월 견우와 징녀가 만났다 그러죠. 견우와 징녀가 만났다 그러는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 동양권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세시풍속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왔고 어디 보니까 중국에서 당나라 때 그 시인들이 이 7월 칠석에 대한 시를 지어서 놓은 것이 지금까지 전해놓은 거 보면은 당나라 때 그때도 7월 칠석에 대한 행사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전북, 경북 등지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날도 7월 칠석이 된다 그러고 또 익산, 군산 등지에서는 우물에다 이제 사투리 시암제 또는 샘물과 샘제 이렇게 우물에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우물 잘 나라고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둘에 놀잖아요. 그러면 뭐 물 잘 나오라고 우물에서 둘에 놀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럼 정부 곳곳 사찰에서도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칠석기도 7월 칠석기도, 칠성기도
그러니까 이제 대웅전을 보면 위쪽, 반드시 위쪽에 우리 고유민속에 산신각이 있고, 또 칠성각이 있고, 독성각이 있고, 그렇게 삼성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음식을 저희도 이제 마을에서 밑에 이제 마을 농사 지으면 이제 호박을 가요, 호박. 농사 짓는 호박을 가져가지고 호박 전도 붙이고, 밀 전병도 붙이고, 각종 과일, 또 참외를 많이 올려요, 참외. 예? 참외도 올리고. 과일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칠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 혼자 꾸며낸 얘기 같지가 않은, 그걸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988년, 조그만 소책자로 나온 게 있었어요. 주간불교 신문사 출판부에서 나온 소책자, 7월 칠석과 백충이라는 그 책사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근거가, 그럼 내가 얘기하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거냐? 그냥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1988년에 주간불교 신문사 출판부에서 만들어낸 책자에 실려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구 최후의 제사 빙하기가 제사 빙하기 꽁꽁 얼어붙였다는 거지. 빙하기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생물이 전부 죽더라. 근데 그 중에서 오직 살아남은 게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살아났더라. 근데 그 남자 이름이 누구냐? 어? 여러분 이거 들으면 이게 이제 이어가려고 설명을. 남자는 나반이라고 그러고 나반이, 여자는 아만이. 여기다 쓰는 이유가 요 이제 남자 하나가 최종 살아있던 분이 나반이었고 여자가 아만인데 남자를 견우라 하고 여자를 직녀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천하로 나와요. 이게 이제 태백유사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 주간불교 신문사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은 태백유사에 나오는 얘기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천신의 몽교 꿈에서 예시를 받아가지고 천하라는 강을 얘기하겠죠. 천하. 그럼 천하라는 것이 지금의 송화강 북쪽이다.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북쪽에 천하의 양쪽에 한쪽에 한 사람은 견우 나반이는 동쪽에 있었고 아만이 직녀는 서쪽에 있었고, 그게 천신의 꿈을 받아가지고 만나라는 예시를 받아가지고 이 천하 송화강 북해라고도 나와요. 이걸 건너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주변에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실제 땅 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늘에 올려놔가지고 선화로 만들어서 나반이를 견우를 하고 아만을 직렬해서 이 천하 송화강 북쪽에 있는 이 강을 은하수로 대체해놓고 은하수 하늘에 있었던 일처럼 얘기거리로 설화로 꾸며냈다. 어떤 때 보면은 옛날 중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소설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태백유사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보면 이렇게 돼서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은하수를 건너서 만나는데 까치하고 까치 까마귀. 근데 이상하게 7월 직선날은 까치와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까마귀도 이제 광운사 주변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까마귀들이 있어요. 근데 까치와 까마귀를 이날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선날 보세요. 한번 있나 없나. 그럼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 까치까마귀 밟고 가서 머리가 벗어졌다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 까마귀 먹이를 담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 그런 풍속까지 지금 전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아니 7월 난 이게 이상한 거예요. 7월 14날 만나가지고 기쁨의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성가에서 이제 삼성가에서 불공을 하고 내려오니까 비가 왔어요. 비. 해마다 7월 14날 비가 오는 이유는 뭐냐고요. 하여튼 제가 보면은 빠지지 않고 조금 비가 내리는 거예요. 7월 14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기쁨의 눈물이라고도 그래, 이제. 헤어지는 아쉬움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비가 꼭 올해도 왔어요. 그 오는 이유는 뭐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보시자 가면, 우리가 이걸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함경도 집안은 지금까지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함경도 집안 블루는 나반이에서 아버지가 됐고, 아마니에서 어머니란 얘기가 나왔다. 이게 함경도 집안에서 얘기하니 이렇게 나온 거야. 함경도. 아바니, 어머니, 여자고, 애면아이 그래야지. 함경도 말로. 그럼 이게,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럼 둘이 살아가지고, 5형제를 두었어, 5형제. 여기 이제 주간북에서 소개했던 그 얘기를 태평유사에 인용해서 했던 얘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5형제를 뒀는데 누렁이가 있고 재미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재미로. 그 다음에 흰둥이, 그 다음에 검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 조상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뭐 몰려갈 거 없이. 그 다음에 불궁이, 그 다음에 푸릉이. 5형제를 뒀는데 누룽이에는 거친 언덕 그래가지고 산악지방에 사는 걸로 나와 있고, 흰둥이는 이제 사막, 검둥이가 사막인데 사막으로 나와 있더라고. 검둥이는 흑수가, 검은 얘기라는 게 흑수가. 불궁이는 남녘 바닷가. 푸릉이는 여러 섬에 산다. 여러 섬. 근데 그 중에서 누룽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황인종.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황인종. 누룽이가 제일 똑똑하고 힘도 세고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지파가 형성이 됐었다. 그건 백두산 남쪽에는 양족이 있었고, 동쪽에는 간족, 또 송하산 북쪽에는 방족, 서쪽에는 견족, 이렇게 네 지파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나반을 독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독성. 왜? 독성을 나반존자 그래요. 나반존자. 그럼 스스로 12인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홀로 독자, 성이성자, 독성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독성전, 그래, 독성각, 그래, 독성각. 그럼 삼성각에는 이제 산신이 있고, 칠성이 있고, 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독성. 근데 이거는 나반존자라는 얘기는 불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친암선 교수께서는 심지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단군신앙, 단군으로 본다는 거예요. 독성을 단군 왕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단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성을 모셔놓은 것을 우리 조상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얘기야. 하여튼 뭐 꾸미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거 좀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이렇게 발췌해내가지고 사진을 고증하고 증명해가지고 이걸 널리 같이 펴질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누렁이가 그럼 백두산을 비롯한 12명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모셨다. 독성을. 그러면 이건 그때
단군 왕검을 대웅 그래, 대웅. 근데 사실은 그래서 대웅전 하는 것도, 부처님 모시고 대웅전 하는 것도 의미가 깊은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것을 자꾸 옛날은 비하하고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우리 것을 비하하고 없애고 또 일본 외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 외놈 나쁜 놈들이 자꾸 우리 것을 비하하고, 역사를, 호도하고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쪽 이스라엘 민족의 무조건 해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거를 비하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더듬어 보자. 그리고 우리 거를 민속, 이런 명절 같은 거 이걸 살려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빼빼로 되기까지 해서 뭐 남의 상품 팔아주는데 현혹돼가지고 그 사람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거를, 예?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불교에서는 독성 그러면 단군을 모셔놓은 것도 우리 조상신을 모셔놓은 것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불교에서는 16나한 중 빈드로 존자, 빈드로 존자. 그럼 빈드로 존자하고 나반 존자, 독성, 이게 아니 차이가 있잖아요. 갖다 두드려 붙일래도 갖다 붙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독성 신앙이 언제부터 이제 왕성하게 불교에 들어가지고 발생이 되어 있느냐? 그 2조 때 숙종 19년 1693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제는 불교가 유교를 숭상하고 부교를 핍박하는 세대니까 이게 전부 민간으로 가정집, 불자 가정집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었다. 예? 그리고 한쪽에서 조상제사, 저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칠성날 조상제사도 모셨다. 그런 게 조상제사는 뭐예요? 그럼 당군을 비롯한 우리 조상님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군 할아버지 한 자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모셨다는 얘기들을 나누는 거 보면은 우리들은, 예? 이걸 그냥 떠넘길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게 자꾸 해서 절에서라도 7월 7석을 칠성각에서 하든지 칠성각에서 하든지 또는 독성각에서 하든지 삼성각에서 하든지 불자들이 7월 7석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그 다른 데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상하게. 예? 중국도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없애고 자기네 걸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일부러 위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있는 거를 되게 되게 갈고 다듬어가지고 제대로 됐으면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그래도 땅에 있었더니 하늘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해왔다는, 그럼 맨날 이게 신통한 인간이에요. 실성나는 비가 오는 것도 뭐고, 또 까치와 까마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고, 민간신에 숨어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까치밥도 담장에 놓아주고, 이렇게 전부 이런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탄압하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끈질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속 신앙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그 더군다나 당군 사상과 결부시켜서 독성과 결부시켜서 들어보고 대웅전을 어떻게 해서 대웅전이나 그러느냐, 이것도 한 번쯤 동양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마침 질문이 들어온 게 이제 때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7월 7석에 대한 의미를 이걸 이제 사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얼른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순한 재방송에서 정문역 재방송에 보셔도 되겠지만은 유튜브에서 보고 한번 이걸 어떻게 보면은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 아버지 어머니란 얘기에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한경도 집안에서는 뭐 나반이, 아만이, 예?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지 않느냐. 우리 거를 뒤에 발전시켜서 빛을 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세기경 전 세계 인종들을 전부 다 들춰내고 5 형제를 보고
그 중에서 누렁이 황인종이 가장 강인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렇다는 얘기 보면은 그 미래학자 토인비가 얘기했던 얘기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의 세계 중심지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세계 중심은 지구가 멸망해서 다른 우주로 이전을 해 가려면은 내가 제일 먼저 우리들이 챙겨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효사상이다. 홍익인간의 이념과 효사상, 이게 그분이 6.25 때 와서 폐허된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러 날 묵어가면서 처음 샅샅이 조사했어요. 역사학자라는 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점쳐보는 그런 사상. 그러니까 한 자손이다. 당군 할아버지 한 자손이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면은 전에 서울에 여기 보면 사직공원에 있는 당군 한 건 모셔져 있는 거기도 있고, 강화도 가도 당군 한 건 모셔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를 자꾸 발전시켜서 찾아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풍토가 앞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빨리 제가 이제 많은 걸 얘기하려고 보니까 얘기가 빨리 같이 흘러갔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각 지방에서 각 가정에서 실생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얘기가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988년에 주간불교신문사 편집부에서 소책자로 만들어낸 백중 또는 우란문제와 칠석이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면면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